네, 격주로 화요일에는 정치 구단주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예.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술을 드셨습니까? 우리 비둘기 오영재, 네. 목포 김원희 의원, 네. 부안 서삼석 의원, 나주 신정 의원, 강진장 문금주 의원, 예. 해남의 박지 의원. 아, 그렇구나. 우리 지역이 같으니까 예. 서로 협력을 해서 전남 지역 지역에. 발전, 예, 공동체로서 싸우지 말고 예. 비둘기 평화를 위해서 살자. 아니 그 지난 주말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국무총리가 주관한 그 삼청동 저 총리 공간에서 만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술을 많이 안 드셨다고 정청래 대표도 술을 2년째 끊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술을 끊었는데요. 네. 어제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네. 왜 필요한가 하는 그 내 의원들한테 연락에 설명을 하면서 연락에 설명해야. 화가 나니까 술을 좀 마셨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하려면 진작했어야 됐다. 탄핵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예. 국민들이 국가기관 중 가장 신뢰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물론 3심제가 있기 때문에 1심에서나 2심에서의 재판에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보호를 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내란 청산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기회주의적 네.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엊그제 네. 총을 쏘아 올렸고 그렇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도 어제 예. 함께 쏘았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공감한다 했다가 나중에 조금 발을 빼셨던데요. 네. 사실은 지난 5월 7일 제가 법사위에서 맨 먼저 천대엽 행정처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랑하고 후배 법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네. 사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네. 하지 않는다 하는 예. 부정적 말씀을 했지만은 예. 그때부터 이미 조희대 사퇴로는 우리 민주당에서 발전되고 있었다. 네. 그러다 이번에 터질 게 터졌다.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늘 일생 동안 법관으로서 이겨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져라. 저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 그것이 당신이 일생 동안 존경했던 사법부 예.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 취할 태도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가 답이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예. 그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특히 법원 내부 코트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독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어떻게 사법부 수장더러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냐. 직위원도 나가라, 조희대도 나가라. 이런 버텨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직위원 재판장에는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되니까 예. 당사자이니까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네. 물론 독재 시대에도 사법부는 살아 있었어요. 사법부는 살아 있었어요. 네. 이번처럼 죽지 않았다고요. 그걸 먼저 사법부가 반성해야지. 네. 자기들은 고고청청했다 이건 안 해요. 제가 돌아보니까 16년간을 법사위에 있었어요. 예. 5선 하는 동안에 2년간 문방위에 있었고 네. 나머지 16년 앞으로도 2년 더 하게 되면은 거의 20년을 18년을 법사위에 있는데 독재 시대도 사법부는 살아 있었어요. 네. 지금
윤석열 시대 내란 정식의 사법부가 살아있는가 이걸 먼저 법관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16년간 무조건 사법부는 옹호를 했습니다. 검찰은 앞장서서 비난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대 대법원장들이 저를 만나면 법관들이 저를 만나면은 사법부를 잘 예. 옹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고 진짜 어떤 대법원장은 90도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저를 2번 만났는데 2차례 다 네. 사법부를 그렇게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 돕는 예. 사법부를 진짜 브루타스 너마저, 예. 박지원 너마저 예. 이 나온 것은 자기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예. 아니 사법부 독립 독재 시대도 안 그랬다? 네. 독재 시대도 사법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 지규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식품 그다음에 뭐 경제, 보건 뭐 이런 분야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란까지 원오브댐으로 하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특히 내란을 그냥 뭐 수십만 건 중에 하나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지금 사법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담 재판부 내란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네. 우리 민주당 예. 김영민 법사위 간사가 맨 처음부터 무슨 가정법원 네. 무슨 뭐 이런 특허법원. 법원을 특허법원 예.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예. 마치 형사 1부, 2부, 3부에서 뭐 강력부 무슨 예, 무슨 예. 부 있잖아요. 예. 그러한 내란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그런 범위 내에서 두자는 거였지. 네. 그렇게 그것이 위헌이 아니에요. 특별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예. 예. 무슨 예. 가정법원을 만들자고 예. 했어요. 무슨 가정법원 만드는 것도 개헌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법부가 억지 주장이다. 그러면 내란 청산 없는 개혁 없습니다. 네.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 예. 정신이 예. 국민적 요구가 내란을 철저히 청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형사 1부, 2부, 3부 자기들은 그 헌법에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법원이 이렇게 나서고 지난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코트넷의 개별 판사들이 반대 의견 뭐 피력하고 동시에 어제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글쎄요. 그분들이 장동혁, 한동훈 이런 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예.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지만은 사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자진 사퇴. 예, 자진 사퇴가 정답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러날까요? 물러날 겁니다. 조희대 예, 대법원장이 저는 물러나리라고 봐요. 예.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국민적 요구가 예. 이렇게 거세다고 하면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일생 존경하였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네. 또 후배 법관들의 사랑하는 후배 법관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물러가 주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러날 것이다. 물러날 거라고 기대한다. 언제요? 예, 조만간이요? 물러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뉴욕 한인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을 하면서 경험을 가졌잖아요. 네.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은 인권 국가라고 자처하지만은 이민국 예. 인권 없습니다. 소수민족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해요. 바로 수갑 채우고
발에 팔찌 쇠사슬 채우고 거기 자고 먹는 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 투자를 하고 네. 돈 갖다 주고 네. 그런 처우를 받은 것은 진짜 붕괴하죠. 예.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네. 제가 강하게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 처리 과정에서 보니까 호주는 예. 이민을 받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호주 이민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또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 비자 문제에 대해서 네. 한 발 앞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호주는 반드시 예. 그 종사자들의 비자 문제를 한꺼번에 협상을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후약방문, 소일코 요양관이라도 고치자. 네. 그리고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자 했는데 우리 조연 외무부 장관이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네. 앞으로는 투자와 비자 문제를 병행 네. 추진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겪은 인권 침해가 너무나 끔찍해서 야 이게 동맹국인 국민들 우리가 자기들이 투자하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조처인가. 그건 뭐 이민국은 예. 별천지라니까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진짜 돈 주고 미국 가서 그런 8일간 예. 지옥에서 살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도 계속될 것이고 예. 굉장히 악몽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이민국이 개선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구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호주식 예. 투자하면서 비자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해결하는 예. 그런 패키지로 일을 해야 된다. 예. 그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난번 출연 때 그 국회 정보위에서 큰 거 터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시 김태효 차장이 국정원 김기현 공작금, 원장한테 네, 김기현 해외 원장 공작금 해외 공작금 1억 7천에서 2억 4천, 2억 5천 2억 5천 이것을 받아다가 도대체 어디다 쓴 거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 김태효 네, 1차장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예. 김기현 당시 예. 국정원장한테 특활비 좀 예, 도와달라 아마 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도 단 1푼도 안 썼고 네, 박지원이도 2년간 예. 국정원장 하면서 예. 단 1원도 안 썼어요. 그러나 국정원은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고 네, 불용 처리를 하면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고 하면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김기현 원장이 해외 공작비에서 그러니까요. 1억 7천 내지 2억 5천을 예. 뽑아가지고 예. 김태호 차장실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한테 보내고 예. 그 직원이 또 김태호 네. 1차장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한테 예.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가 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감사 내용은 국정원에서 아직 정보위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예.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 또 국정원이라는 게 비밀 보장이 철저히 시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하지 못했지만은 이게 사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외 공작- 김태효도 예. 김기원도 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잖아요. 부인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저를 고소해야죠. 예. 해봐라 이거죠. 예. 고소해라. 예? 차라리. 아니 그러니까 예. 떳떳하면 고소해라. 아니 내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얘기했다 예.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요. 해외 공작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을 일종의 전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해외 공작 예, 써야 되는 있고 돈을. 대북 공작금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작비가 있어요. 예. 그건 뭐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예.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공작금을 뽑아다가 김태호 1차장한테 무슨 명목? 대통령실에 바쳤다? 예. 이건 큰 사건이죠. 예.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예. 그리고 지금 미스테리한 관봉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관봉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무슨 계좌이체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계좌이체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 계좌이체를 예. 아 계좌이체를 했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아마 김기현 예. 원장도 기록을 남기고 싶었지 않았을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나 엉뚱한 데 쓴 거 아니고 예. 대통령실 그 김태효 2차장실로 보낸 거야라는 예.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은행 계좌이체 예. 이체를 했다. 예.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요. 계좌이체를 저는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김기현 원장이 예, 딱 비밀로 하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기 박지원 예, 서훈 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를 하겠습니다. 예,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해라 네, 하고 지시를 하더라 아, 하는 얘기를 정보에 와서 했거든요. 예, 예. 이것도 자기는 빠진 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다. 마치 김건희가 예, 혁명이라 그 쿠데타 당일 예, 성형외과 간 거죠. 성형외과로 가서 예. 링거 맞았다는 소리가 똑같죠. 예,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일종의 알리바이를 해놓은 거다. 그러면 이 내란 공작금으로 쓰려고 그랬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와, 이 수사를 세게 수사를 해야죠. 세게 해봐야 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특검팀에서 일이 많을 텐데 이거 내란 공작금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기간 연장 문제 가지고 당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 끝났잖아요. 네, 지난 주말 국회에서도 술 한잔 먹고 끝났고 정치 잘 아는 네. 김민석 총리가 정치 잘알 예. 잘 아는 예. 잘하는 예. 김민석 총리가 두 대표 예. 같이 잘 조정해서 끝났어요. 이 해프닝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의 알력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 알력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의견이 똑같으면 예. 한 사람이죠. 어. 부부간에도 다르고 예.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대표는 네. 당 지도부로서 어떻게든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을 잘 설득해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을 들어주면서 예. 정부 조직법을 합의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3대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3번을 해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되더라도 예. 그 합의 사항이 의원총회에서 네. 인준을 받아야 예.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원총회에서 예. 합의된 것은 의원총회를 열기도 전에 네. 저부터 반대했어요.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되겠다 하고 파기선언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정치의 ABC입니다. ABC다. 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알력이다. 알력 있으면 어때요? 민주정당에서 좀 있어야 돼요. 좀 아니 있어야 정청래, 김병기 예. 두 대표가 똑같으면은 예. 차라리 한 사람으로 하죠. 예. 그래서 서로 예. 상호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하는 건데 네. 정치 잘 아는 남자 네. 김민석 총리가 잘 조정해서 잘 끝났다. 네. 이게 민주정당 아니에요? 예. 이견 있다가 서로 상대방 얘기 듣고 예. 당신 말이 옳다. 예. 오케이.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화제가 된 사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문제가 된 사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추석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는데 뭐 프로토콜로 사진은 다 한 장씩 찍는데 공개하고 말고가 중요한데 그걸 사진을 공개해서 큰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친문이 더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취재하니까 하는 의원들이 누가요? 친문 출신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네. 출신들이 더 기분 나쁘다 저 사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됐든 이낙연 전 대표가 김문수를 네, 지지했건 민주당을 욕하고 예, 이재명을 반대했건 하더라도 예, 자기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인사 온다고 하면은 받았겠죠. 받고 또 얘기하다 보면 웃고 예, 그걸 사진 찍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는 만약 예, 이 사진이 공개되면은 자신의 과시가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판단해야지. 네, 아무리 정치적으로 궁핍한 현실이라도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그게 좀 아직도 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낙연 정치 아직도 덜 떨어졌다. 아직도 덜 떨어졌죠. 덜 떨어졌다. 예. 그 사실은 기사회생 할 수 있겠냐, 정치 재개 가능하겠냐, 기가 많이 빠졌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니다, 정치 다시 시작할 거 아닌데 저 사진 왜 올렸겠냐, 정치 다시 시작하려는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 두 가지 해석이 있던데. 아 대표님 어떻게 정치는 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시 시작하려고. 죽을 때까지. 가죠. 예. 저도 네. 대북 송금 3년 감옥 살고 나와서 또 저는 사면만 해줬고 복권을 안 해줘가지고 못 받으셨어요? 제가 예. 5년을 정치 공백을 완전히 쉬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2번을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5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저를 5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한 7, 8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걸 좀 인정은 해주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금년에 83인데 네.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해요. 제가 해남한도 진도 금기원래 네. 요즘은 목요일 날 내려갑니다만은 지난주까지 선거 끝나고 75주 되는데 75번째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와. 열심히 한다고요. 네. 그것은 뭐냐? 다음에 또 재선하려고 하는 거죠. 왜 웃어요? 재밌어서 아니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해남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존경하는 해남한도 진도 국민 여러분, 제가 해남한도 진도 초선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돼야 제가 공천받아서 재선됩니다. 하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저를 바라보면서 대선 나오라고. 예. 됐다. 네.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입니다. 해가지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예.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장면. 그런데 예. 어떻게 됐든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겠죠. 너무 그거밖에 안 당연한 해본 거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래서 이낙연은 명분이 없다. 예. 그리고 예. 아니 김문수 지지했으면 열심히 김문수하고 돌아다녀야지. 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갑니까? 김문수 찾아가서 희희낙낙해야지. 그러네요, 진짜. 김문수 그렇잖아요. 지지했는데 왜 느닷없이. 아무리 예. 이낙연 정치에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5번, 전라남도 지사, 총리, 당대표를 했으면은 네.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 하려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정치를 재개하고 싶으면 아무리 밉더라도 민주당이 밉더라도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싫더라도 그래 김문수를 지지해요? 그리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낙연 정치는 거기서 아니, 끝났다.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지난 가라. 총선에 자기가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맨 먼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광주. 네. 거기 가서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광주에 저기 출마할 때 떨어졌죠. 그렇죠. 예. 네. 국회의원 선거 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떨어지면서 또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예. 아유, 하여간 참 씁쓸합니다. 그 고향도 예. 보궐선거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는 이낙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광에 영광. 예. 고향 영광에서조차도 이낙연은 끝났다. 예. 아니, 이렇게. 제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후배한테 참 막된 말이지만 네. 아니 그 사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되실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 안 올려야죠. 그렇죠. 예. 정치적 미숙아야. 정치적 미숙하다. 예.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준석 의원이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민주당 총재도 맡으면 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합성 사진 AI 합성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올렸는데 그거 뭐 자료 준비되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슨 뭐 이런 방식의 공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민주당 총재도 맡으면 된다. 다 해라. 대법원에는 민주당 총재가 없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총재 없어요. 없어요. 아마 대표인데. 예. 예. 좀 공격하고 싶어서 한 예. 모양인데 예. 이준석은 달라야 돼요. 이준석은 달라야 된다. 그럼. 예. 달라야죠. 예. 좀 다르게 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구악 정치하듯이 그렇게 똑같은 되면 패턴으로 가면 그럼요. 대안이 안 된다. 예. 지난번 다르게 대선 정치해라. 때 예. 제가 자꾸 얘기했던 대로 네. 낙선을 하더라도 좋은 메시지, 희망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남겼다고 하면 네. 10%만 받아도 그럼요. 다음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데 좀 차차 가면서 요즘 맛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밝고 건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오늘 참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아깝습니다. 여러 저하고 가지로. 좀 자주 만나면 좋은 얘기 해줄 건데 네. 요즘 또 뵙지도 못했어요. 대표에게 연락도 안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뭐 방송도 같이 안 하고 또 제가 그러니까. 방송을 좀 자제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저는 또 해남완도 진도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에서 네. 10월 13일부터 16일부터 네. 19일까지 4일간 LPGA를 세계 오. LPGA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야, 갤러리가 예. 5, 6만이 오는데 지금 티켓이 다 팔렸어요. 많이 팔려버렸어요. 와. 빨리 구입하세요. 예, 빨리 사야 된다. 그리고 이번 LPGA를 제가 세상에 전승절 때 중국 갔는데 네, 어떻게 JTBC 클럽하우스 프로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해남이 한국 땅끝인데 거기서 LPGA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네.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다 LPGA를 유치를 유치했는가 했냐.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명영관 네. 해남 군수 표현에 의하면은 마한 시대 이후 마한시대 해남이 이후. 제일 큰 국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마한 시대 이후. 이게 207개 국가 5억 7천만 가구의 예. 생중계가 돼요. 오. 그래서 단순하게 골프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 예. 해남의 문화 관광 아하. 명소를 다 소개해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솔라 파이비치 네. 이 골프장에서 이 LPGA 대회를 통해서 세계는 해남으로, 해남은 세계로 예. 이렇게 오기 때문에 꼭 해남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맡고 계시는 신장식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지난 한 주 빠지셨어요. 그러게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모르겠네.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예. 자,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네. 일단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한 오찬회동 의혹이 터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네. 필요하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열린공감 TV 보도 우리 그냥 어차피 썰이었다 이런 네, 얘기를 또 네. 어제 JTBC가 보도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자, 우선 의원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은 예. 사법부 스스로 정치 개입을 했고 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겁니다. 이 사건 이게 본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수의 상식적인 가진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김주옥 부장판사나 송승영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문영배 재판관까지도 이거 문제 있다. 어제 사법부 또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직접 쓰셨어요. 전직 헌법재판소 예. 권한대행이. 전직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6년 계시기 전에는 예. 부산 쪽에서 네. 계속해서 판사로 평생을 지내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 내부, 국민들 그리고 다수의 법률가들이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그 후보 시절이죠. 네. 고법에서 무죄 판결 나니까 그거를 바로 끌고 와서 네. 바로 소부에 배당했고 소부에 네.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재판부로 네. 끌어올렸어요. 네. 그 소부 배당과 전원재판부 배당 자체가 그 끌어올린 것도 문제인데 2시간 만에 왜냐하면 소부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도대체 이거는 법률상으로도 한번 전원 합의체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네. 의견이 소부가 3명이란 말이에요. 네. 대단히 크게 대립해서 그건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단할 수 없을 때 전원합의체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소부에도 재판장이 있어요. 그럼요. 조희대 본인이 재판장으로 있는 전원합의체로 그냥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소부에서 전원재판부로 간 지 9일 만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은 저도 뭐 변호사이지만 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가 요 얘기를 좀 아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그 매불쇼에서 파기환송이 이틀 만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댓글창에 계속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파기환송은 9일 만에 된 그러니까 겁니다. 예. 4월 22일 오전 10시 2부 소부에 배당됐던 걸 2시간 만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한 거예요.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다라고 하면서 이 2시간 만에 전합으로 회부가 됐고 속행기일 그러니까 다음 소부 회의 언제 할 거예요? 이거를 이틀 만에 한 거예요. 대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거를 전합체 회의. 예, 전합체 회의를 이틀 만에 한 거고 그다음에 파기환송 결정은 9일 만에 4월 22일 날 하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9일 만에 된 거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9일 만에 파기환송입니다. 이틀 아니고. 네, 예. 9일도 하도 댓글창에 이틀인데 왜 장인성 9일이라고 하냐라고 9일 하셔가지고 맞아요. 9일 제가 맞습니다. 기억하기로 예. 9일이고 정확한 날짜 뭐 4월 22일, 예. 5월 1일 5월 1일 계산하면 되니까. 예. 예. 그 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례적인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9일 만에 했어. 그 중간에 네. 그 출력도 안 했어. 네. 로그인해서 봤냐? 그러면 로그인해서 제대로 본 로그 기록도 없죠. 제출을 못 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기환송을 해놓고 고등법원에 가서 집행관 송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제일 황당해요. 고법에 왔으니까 법원에 네. 서류가 도착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모두 써라. 이것도 이 재판에 응해라라고 하는 걸 원래 1번은 우편 송달을 하는 겁니다. 네네. 우편 송달을 해서 그걸 못
게 되면 전달이 안 되면 네.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을 합니다. 특별 송달도 안 되면 집행관 송달을 하거나 공시 송달이라는 걸 해요. 공시 송달은 법원에다 이렇게 써 붙여 놓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송달 과정 없이 집행관 송달로 바로 가서 재판을 고법에서 바로 시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와 이 규정의 준수 여부, 소부에서 전합체로 끌고 갔던 것, 네. 그리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을 한 것, 이런 것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단 한 번도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요.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예. 뭐 이거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합리적 추론이고 거의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네. 사법부 스스로 정치에 개입하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네. 그 주변적인 것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그 또 다른 부장판사님이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면 안 만났다는 거야. 네. 그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가 나오게 해명을 했잖아요. 네. 기자들 앞에 서서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 퇴근하면서 6시에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답변이 사실상 포토라인이 준비했어요. 준비됐어요. 영상 기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입장문으로 네. 가름을 했고 입장문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장 분석 들어가야 예, 됩니다. 만났다는 건지 안 만났다는 건지는 예.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네. 자, 마-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법기술 얘기가 나옵니다. 법기술을 예. 부렸고요. 예. 누가 봐도 법기술 부렸고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네. 아니 이렇게 비유해서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싸놓은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뭘 먹고 쌌느냐가 중요해요? 방바닥에다 똥을 싸질러 놨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아, 원님 비유의 달인이네. 예? 맞잖아. 맞잖아. 핵심이죠. 그게 고기 먹고 핵심이죠. 쌌는지 채소 먹고 쌌는지 누구랑 만나서 밥 먹고 쌌는지 한덕수랑 만난 이후에 똥을 싼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똥을 싸질러 놨으면 왜 똥 싸질러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제가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안방에다가 똥을 쌌습니다. 근데 예. 왜 쌌는지 지금부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명이 이 적절치가 않아. 이해가 안 가. 그럼 예. 수사를 받으셔야지. 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본질은 대선 개입이에요. 당연하고요. 예. 사법부 독립 훼손이에요.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동안 있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밟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려고 투표용지에 이재명 후보를 지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당연하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똥 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네.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비유로 바꿔주세요. 아침이라서. 예. 아니 굉장히 정확한 비유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예. 불쾌하실 수 있으니까 예. 도둑질을 했느냐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느냐 안 했느냐 예. 도둑질했잖아. 예. 하려고 했죠. 예.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것도 예. 국민들이 다 저항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칼 들고 들어와서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하려고 했는데 네. 그 칼 들고 들어오기 전에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얘기를 했냐는 네. 그 왜 칼을 들고 들어왔느냐를 해명하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행동 그 자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한덕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뭐 정상명, 네. 김충식 이런 양반들이 만난 적 없다, 얘기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잖아요. 그렇죠. 짰네 짰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지금 눈 돌리게 하는 겁니다. 눈 돌리기. 물론 조금 더 팩트 확인을 잘하고 조금 더 아주 그냥 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드리블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네. 합니다. 예. 그건 아쉬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했다? 쌌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저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은
왜 칼 들고 사법부라고 하는 권한을 법률을 가지고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려 했느냐? 예.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똑같은 사항이 뭐냐면요. 바로 관본권 띠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관본권 띠지 사건도 띠지를 분실했네 안 했네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수사관 둘이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비본질 이슈로 천착하게 만들고 공을 던져서 그 공에 막 집중하게 만든 다음에 맞아요. 본질을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다. 네.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 법기술자들의 이 화려한 법기술을 이겨내려면 국민들이 끊임없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에 쫓아가야 집중하셔야 된다. 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내란 재판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판사 하나 집어넣고 이걸로 끝 땡.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게 하고 참 있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희대가 저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저 재판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리감찰 결과 아직도 안 내놓습니까? 삼겹살 먹고 그 술집에 갔는지 아니면 사진만 그 술집에서 네. 삼겹살을 구웠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감찰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은 감찰이에요. 가서 당사자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예. 동석했던 사람들 동석자 예. 진술 듣고 아니 동석자 하면 진술은 확인돼요. 이미 끝났어요. 650만 원 상당의 향응이 있었고 동석했던 동료 변호사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잖아요. 지규현 판사만 사진 찍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럼 감찰 결과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라고 못 믿겠는데 수사 좀 해볼까? 네.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말도 없이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판사 한 명을 쓱 집어넣어. 지금 이 행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까지 지규현 판사가 재판을 하고요. 12월 말까지 본인이 판결을 끝내겠다. 1심 판결 끝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12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김용현 재판은 기피 신청하니까 받아서 재판 중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이 속보를 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그러면 재판이 중단됐는데 기존의 재판이요. 참여연대 민변 그 활동가들이 시민단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꾸준히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 민변이 가서 모니터링 해보면 김용현 재판은 거의 아비규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팬클럽 사인회하는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그 김용현 측의 변호인이 나와서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법정 안에 중국인이 있습니다. 뭐 부정선거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재판장이 자 재판 지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지 엄정하게 마시라. 재판 지휘를 하시죠. 재판의 본질에 집중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논점 외에 쟁점 외에 발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꾸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예. 그러한 발언을 하신다면 퇴정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휘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 신장식 의원님이 재판했으면 좋겠네. 아니 답답하게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원님들이 좀 가서 직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을. 모든 것이 지금 보세요. 하나 더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입니다. 네. 이것도 법기술 들어간 거거든요. 법기술 들어갔다. 예, 법기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위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법관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리고 수많은 추천을 통해서 심지어는 대법원장도 국회 인청 거쳐서 국회에서 손들어서 가결되어야 네. 대법원장 될 수 있어요. 예. 인천 거치는 대법관들 다 인천 거칩니다. 국회가 법원에 견제와 균형은 국회가 법원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 아니에요. 견제와 균형은 적절한 수준에서 선충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예. 근데 왜 재판부 구성에는 국회가 관여하면 안 됩니까? 관여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치 논리죠, 사실. 예. 정치 그러니까 논리. 법 기술과 정치 논리를 가지고 예. 자기들의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지금 예, 포장을 스스로 해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법부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헌재가 쭉 올라갔고. 네. 예.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을 누가 훼손했냐? 네. 제가 보기엔 사법부 독립 지금 죽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느냐? 네. 이전에 대법원장이 2번 물러났습니다. 예. 민주화 이후에 네. 대법원장이 2번 물러났, 임기를 못하고 물러났는데 물러난 사유는 각각 다르지만 물러난 구체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흔히 사법파동이라고 얘기하는 법관들의 연판장이었어요. 네. 법원장이 이거 정말 휘둘리고 사법권 독립을 법원장이 못 지켰다. 네. 당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물러나라라고 하는 법관들의 연판장 때문에 물러났어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법관들, 판사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일부는 좀 나서서 아니, 그러니까 뭐 몇 글도 분 쓰고 제외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소수 예. 뭐 송승용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예. 글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거는 그리고 그 뭐야 법관 대표자 회의, 법관 대표 회의에서 네. 실제로 직위원이나 그 조희대에 대한 논란이 네. 쟁점이 올라갔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선 끝난 다음에 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뭉개기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있거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루어 조진다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빵잡이는 먹어 조진다. 이제 이런 삼조직이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냥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입장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뭐냐?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지키고 싶다면 우선 조희대 물러나고 직위원 재판부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재판부 새로 구성해서 빠르게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 시작해야죠. 특검이 3개니까요. 네. 제가 보기엔 전담 재판부 3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그 발의를 했고 아마도 내주에는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 또 문제 삼는 것은 왜 법무부가 또 들어가느냐. 법무부 추천이. 그러니까 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그 실제로 이 3대 특검 특위 쪽에 취재를 해보면 4대 4가 됐을 때 누군가는 캐스팅 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법무부 추천을 하나 넣었다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또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을 해요. 그럼 네. 누구랑 그 추천하면 돼. 추천은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일단 추천하면 되나?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추천하냐만 쟁점이야? 네. 토론합시다. 예. 토론회. 그럼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러네. 위원 아니네. 예. 예. 전담재판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전담재판부를 대법원에서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쵸.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여기 전담재판부 이렇게 합시다. 필요하다. 예. 라고 하면 돼.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예. 법에 있는 대로 헌법에 있는 대로 당신들이 최종 임명을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네.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대통령이 그 추천 받아서 셋 중에 한 명을 추천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가 수두룩 뻑뻑해요. 수두룩 뻑뻑해. 왜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게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된다, 4명으로 구성된다, 또는 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 추천해서 5명 선정하라고. 그러면 네. 그럼 되잖아. 예. 뭐가 문제예요? 아니 뭐가? 결국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다.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임명권 있어요. 침해 안 해요. 예,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 가능성 없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임명을 안 했지. 했잖아요. 임명을 안 했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을 그렇게 안 해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탄핵이지 탄핵. 그러면 탄핵이다. 예, 아유, 조희대 탄핵이다. 우리는 탄핵안 다 써놨어요 이미. 이미 조국혁신당 이미 조국혁 탄핵. 신당은 원래 조희대 그게 주특기잖아. 탄핵안 먼저 써가지고 예, 미리 제출. 예, 미리 제출해요. 예습의 지금- 빠른 정당. 예. 지금 탄핵안 다 써놨어요 조희대. 예, 예. 조희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2개 탄핵안이 준비돼 있어요. 조희대 탄핵안 그 다음에 직위요? 아니요. 예. 대법관 전체 탄핵안. 그 대법관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에서 같이 결정했잖아. 그렇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없다. 그때 싹 다 탄핵.
예, 네, 뭐 대법관 그 싹 다 얘기했잖아. 탄핵 얘기했고 사실 있어 두 개 다 있어. 조희대만 탄핵, 대법관 전체 탄핵. 직위원 탄핵가 준비 중. 예, 입맛대로 결정하면 된다. 예, 이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그때 있었어요. 4월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민의를 거스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다.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 거예요.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하고 국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선거부터 치르자라고 해서 선거를 치른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알아서 이런 내란 자기들이 좀 정리할 줄 알았어. 그렇죠. 정리 알아서 안 해.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는 사법부가 네. 본인의 그 자존심 내지는 사법부의 권위를 마지막 이제 남은 네. 그 수는 법관들이 말하는 겁니다. 법관들이 사법 파동 때처럼 네. 물러가라 해서 스스로 자정 능력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스스로 자정 능력 있음을 지금 보여주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개혁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법 개혁도 당연한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도 했는데 사법 개혁 왜 못해요? 필요하면 그럼요. 해야지. 예. 재벌 개혁도 하고 정부 개혁도 하고 필요한 개혁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 그 개혁의 그 성역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내란 세력, 내란을 도운 제도, 기관에 대해서 개혁하는 거. 네. 아니 서부지법 폭동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천대엽 대법관이 다음날 그 법원 행정처장이 다음날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고 네. 사람들 다 기다렸어요. 근데 조희대 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이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있을 여의도 씬에서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7분이어서 벌써? 이건 좀 예, 와, 의원이 뭐 몇 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그 지금 당내에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강미숙 전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시사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당이 절차대로 했다는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래도 피해자들이 당을 다 떠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네,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예. 예. 너 왜 그랬니? 라고 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네. 다만 뭐 질문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왜 그랬을까를 분석하는 건 두 번째 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경청해야 될 때고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소통 창구를 열었다. 그래요. 예, 네. 지난 며칠 전에 소통 창구를 지난 주말경에 네. 소통 창구를 열었기 때문에 경청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측에서 전달해온 몇 가지 그 네.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그 요청 사항을 전달을 하면 일단 중앙일보가 유료 채널에서 무슨 소설을 쓰듯이 무슨 뭐 니무리앙 행진곡을 부르면서 그들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소설 노래방? 같은 네. 소설 같은 기사를 막 올려요.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 측에서 이거 나도 강력 대응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저희들 이제 가짜 뉴스나 네. 2차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피해자 측에서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그대로 소개를 하면 네. 그 본인은 소위 신씨 사건 뭐 이미 이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신씨 사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때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성폭력, 강간미수 등 과장 왜곡되어 소비되고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근데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분이 피해를 당했다. 근데도 뭐 당원권 정지 1년밖에 안 되는 건 정치적인 해석을 곁들여서 그 이후에 뭐 조국과 가깝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복당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의 음모론. 그러니까 피해를 과장하고 네. 정치적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제 비대위가 처음으로 이제 월요일 날 구성돼서 목요일 날 매번 회의를 하는데 네.
세 차례 간담회를 하루 동안 진행을 했어요. 하나는 의원들과 네.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당직자와 간담회를 11시부터 했고 네. 저녁에는 서울시당 당원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 모두가 비대위원이다. 이 어려움을 비판은 비판대로 그리고 경청은 경청대로 해서 소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명 심력 개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당명 개정 개정? 합니까? 이 얘기는 네. 우희종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희종 비대위원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시고 저는 이거를 그럴 각오로 다 처음부터 예. 들여다보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자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당명 개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전당대회가 11월 23일 날 있을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당원들의 뜻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비대위에서 단순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조국혁신당 제가 창당대회 때부터 해서 그 인천공항 우리가 네, 라이브까지 또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한복판에서 또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쇄빙선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기능을 했던 정당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큰 여파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내의 자정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진짜 이름 그대로 혁신을 해낼 수 있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이시기도 하시죠.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 동지적 동업 관계. 예, 정의선 양분남 TV 요새 양분남 TV. 잘 되고 있습니까? 정의선 취재 편집 덕분에 팍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예, 자 제가 동업 관계니까.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예. 설정 여러분 양분남 TV 바로 검색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예. 설정 바로 해주셔야 또 우리가 따끈따끈한 뉴스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본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재명 정부가 본인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주장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살아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오는 본인은 희망의 혈을 돌리는데 예. 권성동 의원은 2018년도에 구속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2018년도 강원랜드 취업 청탁 네. 또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그 당시 우리가 제가 강원도 수사단장으로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기각하고 또 재판에서도 전혀 합리적 설명이 안 된 이유로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함으로써 무죄가 선고됐죠. 본인은 그것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대로 진짜 그것이 무죄인지 뭐 그 반성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것 갖고 지난번에 작년에 대해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왔을 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저를 모욕을 했어요. 모욕. 예, 제가 자기가 광화문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당했다. 그 권력에 주고 청부 수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기 앉았다면서 저를 이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작년 야. 이맘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예. 자기 신상번호도 또 저를 모독을 했어요. 그 배경은 네. 그 당시 2018년도 사건이 정말로 법원에서 봐준 거 아닙니까? 봐줘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됐는데 그걸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특검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기를 몰고 온다. 똑같다. 네. 그 당시에 무죄를 맞은 거였는데 그 사건도 정치적 프레임이었고 이번도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것도 정치적 프레임이다. 네.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다. 희생양이다. 이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강원랜드 수사단 때 영장이 청구될 때 보면은 예. 취업비리 예. 일을 했다. 자기 11명인가 취업비리 한 거. 예. 그것도 두 번째는 자기 보좌관의 맞춤형 경력직 직원을 또
그렇죠. 강원도에 취업을 시키고 예. 자기 친구를 사회이사를 시켰다는 혐의로 네. 제가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청구했는데 이것이 영장이 처는 범죄 사실이고 이거 외에도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영장에 담지 못했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 예. 그 당시 권성동에 대한 취업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예. 그 보좌관을 부릅니다. 예. 수사를 하려고. 예. 보좌관을 부르니까 보좌관이 출석은 하지 않고 권성동 의원이 그 당시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장 전국의 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 수사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왜 부르냐고 항의를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사 검사에게 아니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예. 반부패 수사부장. 부장하게. 예. 예. 이게 권성동 의원의 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가 예. 그걸 수사하기 위해서 보좌관을 불렀어요. 예. 이게 보좌관 출석은 안 오고 대신에 권성동 의원이 예.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예. 이 사람은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부르냐? 예. 그때 권성동 신분이 뭔 줄 압니까? 뭐였어요?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세상에. 법사위원장이 자기의 피감 기관인 대검찰청 전국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반부패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우리 보좌관 부르냐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예. 그 밑에 있는 연구관이라는 검사에게 예. 알아봐라 왜 부르는지. 예. 연구관이 검사에게 전화합니다. 수사검사에게. 예. 수사검사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 취업 청탁 예. 수사에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연구관이 대검 반부패 수사부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취업비리 수사하려고 불렀답니다. 예.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이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를 합니다. 문서로. 예. 예. 이거 그 보좌관은 문서로 보고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 직급이, 직급이. 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부르지 말라는 거 안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제가 볼 때 전형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직권남용죄인데 뭐가 직권남용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그 당시 총장이 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그때 총장한테 이것도 직권남용죄 영장서에 넣어야 되겠다. 예, 예. 직권남용죄다. 이거 직권남용죄로 권성동 범죄 사실을 넣어야 되겠다. 네. 취업비리 외에도. 예. 그러니까 총장이 그 당시 어떤 말을 하냐. 대검에는 수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예. 이건 상설 조직입니다. 예. 여기다 회부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조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수사 전문단이라는 것을. 그때 총장이 문무일 총장입니까? 그렇죠. 수사 전문단을 만들어서 예. 제가 반대했죠. 예.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만든 걸로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되고 예. 수사 전문단에다 물어보자. 이거 직권남용죄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 전문단 직권남용죄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 부르지 말라고는 안 했지 않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죠. 아우 진짜. 예. 이게 영장 범죄 사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취업비리 플러스 직권남용죄가 되면 발부가 됩니다. 예. 이거보다 더 가관이겠습니다. 어떻게 가관입니까? 제가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당시 강원랜드 채용집 그 사장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 불법 취업을 시킨 뒤로 2018년도에 강원도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 그러니까 강원도당 사무처장 노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노모 씨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도지사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당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최영재 강원랜드 사장에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강원도에 전략지역이 세 군데 있다. 여기는 표를 많이 주는 지역이야 자유한국당. 네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야. 이야기가 돈을 흥정을 하는데 5천만 원 흥정을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카지노 그 최영집 사장이 예. 도지사 해야 되니까. 도지를 해야 되니까 예. 5천만 원을 끊고 예. 내가 다른 의원은 금액하지 않을게요. 3명 의원들에게 2천, 1,000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3명. 3명에게. 누굽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권성동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성동이다. 예. 2천, 권성동 2천, 또 국회의원 2천, 또 국회의원 1,000을 예. 주는 걸로 해서 5천을 주고 너 예. 사무처에 돈을 받아갑니다. 아. 이게 다 증거에 나와서 다 진술을 확보했어요. 예. 내가 이걸 확보하고 나와서 총장께 보고를 했죠. 네. 야 이거 정말로 대열을 낚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그 권성동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가져간 사람을 예. 데려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장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이 예. 이 또 한번 말이 되는 싸웠죠. 왜 못 오게 하냐? 예. 강원도 수사단은 취업 비리만 수사할 권한이 있다. 너희들은 권한이 없다.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을 하고 예.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예. 권성동이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노 씨를 데려다 조사를 해서 불러야지. 예. 돈을 전달 안 했다면 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죠. 돈을 받았다면 권성동 이번에 정치자금 받는 것처럼 그렇죠. 예. 정치자금법으로 영장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못했어요. 그게 차 뛰고 퍼 뛰고 다 뛰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 총장이 반대로 그리고 법원은 봐주고. 그럼 그대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예. 강원도 수사단이 해체되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예. 중앙지검 남부지검 보냈는데 예. 내 기억에 누구 처벌받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부패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래서 권성동이가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예. 총장이 예. 직권남용죄 수사 전문단에 의뢰해서 제한된 걸 만들고 예. 그다음에 돈 2천만 원 전달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하게 하고 예. 그리고 결국 한 게 취업비리만 했어요. 취업비리는 법리적으로도 아주 어려워요. 법리적으로도. 예. 법리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그것도 법원에서는 봐주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제 양반이 신이 나를 한번 도왔다라고 자중하고 살아야지. 예. 이걸 저렇게 수사했던 검사나 계속적으로 공개하게 되고 이게 제대로 이번에 걸려든 거예요. 예. 살아올 가능성이 제로. 제로. 권성동 살아올 가능성 제로다. 제로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총리한테 보따리 2개 받아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거 수사할 거라고. 뭐 그 안에 자기가 넥타이 들었다 이렇게 주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 실제로 한학자 내실에서 쇼핑백에 나오면 돈일 것이라는 예. 추정 진술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돈이 들었다는 진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근데 그게 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돈이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1억만 있겠어요? 만약 돈이라면 1억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쇼핑 2개 있는데 네. 오늘인가 된 한학자 나가죠. 예. 아마 한학자도 예. 자기 자기 진술에 의해서 권성동이가 구속되는 거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진술하기가 쉬울걸요? 한학자 입장에서는 뭐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진술하기가 있을. 쉬워요. 본인 예. 진술 안 하면 본인도 구속돼요. 예. 정치자금법에 돈 준 사람도 구속됩니다. 한학자 입장에서는 권성동 구속 이후에 나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늦춘 건가요, 진술을 해서 시점을? 한학자 내가 진술해 그 진술에 의해서 권성동이 구속되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구속 이후에 나온 거죠. 택을 짠 아마 거다. 제가 볼 때는 예. 진술하기가 쉬워요. 1억 준 거 플러스 예. 쇼핑백에 든 것도 진술하기가 쉬워. 1억 플러스 쇼핑백. 이게 내용물이 뭐였는지도. 뭐였냐. 예. 근데 이것은 어쨌든 큰 거 한 장 서포트에서 큰 거가 도대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평소에 1억을 한 장이라고 불렀지 네. 큰 거 한 장은 1억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거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후보님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1억 주면서 그랬겠냐?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영장은 추정, 1억으로만 추정. 됐지 않습니까? 예, 영장에는 1억으로만 예, 되어 예. 있고. 예.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오늘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동안 묻어두었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게 말하지 못했던 수사의 진실을 제가 오늘 수없이 오늘 말하는 직권남용죄가 권성동이 보좌관을 못 버리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라고 수사 전문담문단 총장이 만든 전문담문에서 그렇게 하면서 영장에 넣지 못했던 사실. 강원도랜드 채용집 사장으로부터 노모 씨가 권성동에게 2천만 원 전달해서 받아갔던 돈 수사하지 못했던 이야기. 노 씨를 수사하지 못했던 이야기. 권성동이 받았던 이야기 아닙니다. 노 씨를 조사해야 된다 이야기지. 네. 받았는지 안 됐는지는 그걸 조사봐야 안의 문제니까 이건 내가 방송에서 잘 이야기 안 했어요. 최근에 들었을 때 제 나방에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대로 방송에 한 이유는 내가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어요. 근데 권성동 해도 너무해. 네.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건 내가 가슴에 묻어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의원님 라방에서 처음 얘기하시고 방송에서 이제 일주일 됐어. 일주일밖에 안 돼. 이 네. 말을 내가 공개적으로 폭로한 게. 폭로한 게 일주일. 예. 자, 지금 그 당시 관련자들 검찰 관련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다 옷 벗고 나가겠지만은. 이러니까 검찰이 오늘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근데 다 떠나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왜 권성동을 봐주려고 한 겁니까? 그거 취재 한번 해보시죠. 취재해 보겠습니다.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무일 총장 인간관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서로 뭐 가깝게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인간관계를 떠나서 검찰총장이라는 그렇죠. 직분에 어울리는 일을 대의와 해야죠. 공의를 생각해야 되죠. 예. 네.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근데 저희 기자들도 왕왕 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봐줄 결심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단? 그렇죠. 전문 수사 수사단이라는 전문단. 예, 수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수심위로 전문단. 하면 이게 또 제가 어떻게 그 될지 당시 모르니까.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니 권성동 구속영장의 직권남용죄 내는 문제, 현직 검사장 2명 또 제가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수사 전문단을 만들다 해서 거기 회부해서 거기서 전부 다 꽝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완전 코너에 몰린 거죠. 예.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총장한테 왜 비겁하게 수사 전문단을 만드냐. 몇 달 동안 수사했던 우리 검사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정 믿지 못한다면 수사심의를 활용해라. 당신이 그렇게 강조했지 않냐. 수사심의 활용하자고. 네. 왜 그 조직은 놔두고 갑자기 이걸 만드냐. 네. 이걸 만들어내면 두고두고 이것이 우리 검찰의 괴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을 윤석열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네. 그 채널A 그 사건 수사로 네. 문제가 됐을 때 그 결정을 문무일 총장이 만들었던 수사 전문단 네. 그걸 활용해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검찰이 강원랜드 수사단 제가 수사할 때부터 그때 제대로 했으면 검찰이 오늘 이쪽 이 파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검찰 수뇌부가 수사 지휘라는 명분하에 특정인을 봐주고 말이야.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반대표했을 때 검사들의 인신 공격하고 집단 따돌림 시키고 말이야. 예.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이네요. 네. 예. 그다 내가 원래 보수예요, 보수. 내가 강원도 수사단이 하면서 사고가 진보로 바뀐 거 아닙니까? 검찰에 내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예. 내가 총장과 싸움을 하니까 예. 검찰 내 2+ 게시판 있죠. 예. 나를 요구하는 경쟁대가 붙은 거예요, 검사들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콩고물가 떨어지니까.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야 난 출세할 그걸 수 보고 이거 있으니까. 영혼 없는 조직이다. 예. 내가 마음이 뜬 거지 그때. 예. 그리고 내가 그 당시 현직 검사장이 총장한테 직접 대든 것도 예. 나는 검찰을 떠날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몸을 담을 때가 아니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다 떠나서 뭐 전직 검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무일 총장은 지금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문무일 총장 지금은 가만히 계실까요? 검찰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면은 네. 잘못 가는 검찰에 대해서 사전에 충고를 했어야죠. 그때는 뭐 했습니까? 검찰 동호회에서. 그러니까요. 검찰 동호회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그렇죠. 개혁과 관련해서. 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예? 검찰 개혁은 예. 불가역적입니다. 그건 어떻게 불가역적이고 예. 강원에도 수사단 때만 제대로 검찰이 자리를 잡아서 오늘 이 결과가 오지 않는다니까요. 예. 양분하 의원님 한이 됐어요. 이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서 그때만 똑바로 수사를 했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똑바로 수사했어요. 예. 제가 수사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으면은 예. 검찰에 이르게 안 되고 권성동이 오늘 이 결과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그냥 다 폭포수처럼 쏟아내시는데 보겠습니다. 본인은 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리고 또 강원도 저희가 지역 취재해 보면 조직이 워낙 막강해서 옥중 출마해도 다음 총선 또 당선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 뭐 지켜볼 하겠습니다. 문제죠. 예, 네. 어떻게 돌아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둘러싸고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장외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체면과 자존감이 있다면은 오늘라도 옷을 벗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 자존심이 있다면 나와라. 자존감이 없는 분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첫째는 사법부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법제 최후의 보루다. 법제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최대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네. 법체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가 가장 위급한 상황이 윤석열이 친일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건수행했어. 무건수행. 무건수행. 무건수행 해버렸어.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목소리를 내야지. 법치를 유린했다. 헌법을 유린했다 이야기를 했어야죠. 네. 안 했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위헌위법적으로 파기환송함으로써 야당 대권 후보자를 날리려고 했어요. 맞아요. 아주 전형적인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세 번째, 조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나를 시로 계산해서 구속 예. 취소를 했어. 예. 거기다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예. 더 나아가서 직위원이 눈사롱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예. 직위원의 어떤 재판의 편향성 예. 거기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해요. 마치 잘한다면서 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퇴 속보입니까? 아니요. 9시 55분 지나고 있는데 한학자 네. 통일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끝내 밝혀집니다. 제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 늘 하는 이야기가 네. 신의 최대의 단점 결정이 늦어 반응이 최대의 장점 네. 정확합니다. 정확하다. 반응은 늦지만 정확하다. 정확합니다. 예, 반드시 증명을 한다. 사필 규정으로 사필 합니다. 규정으로 간다. 문무일 총장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한 모양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점은 반개혁이며 검찰의 보안 수사 없이는 뇌물은 100% 무죄가 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문무일 총장은? 보안 수사권이 검사에게 줄 것인지 네. 수사 지휘권을 줄 것인지 요구권을 줄 것인지 네. 안 줄 것인지는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공론을 갖춰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뇌물죄의 무죄는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지 않습니까? 예. 문무일 총장처럼 보면 기소조차도 못해요. 기소도 못하는 거다. 예. 문무일 총장이 강원도 수사를 했던 것처럼 그러네요. 기소도 못해. 무죄는 고사하고. 무죄는 고사하고. 무죄도 할 자격도 없어. 무죄는 무슨 무죄야? 기소도 못하는데. 기소도 못하는데 잘라 먹어본네. 예. 그냥 덮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무작정 덮어버리는. 무죄를 논할 자격이 있어요. 예, 문무일 총장 이제 좀 조용히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수사를 덮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예? 현장에서 수사를 똑바로 해서 딱 했는데 아마 내 지휘부에서 이야기 들으면 꿈찔할 겁니다. 움찔한다. 네. 예. 이건 제가 한 말은 다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조서와 모든 증거에서. 모든 증거와 조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네. 양분함 전 검사장은 지금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예. 문무일 총장은 이제 그 뇌물죄 네. 무죄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기소나 잘하도록 하세요. 기소나 좀 잘하도록. 사건 잘라 먹지 말고. 사건 그만 잘라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좀 수사 전문가시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노상원에게 그 플리바게닝을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수사 기법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 플리바게니는 본인을 네. 범죄 사실을 자백하게 된다면은 형을 감면해 주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플리바겐이 아니고 검찰에서 편의적으로 기소유예나 입건유예를 했는데 네.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플리바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네. 본인들도 도움이 되고 내란 특검도 수사하는데 많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이제 그 민변 참여연대 그 네. 활동가들이 가서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입을 한 마디도 열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재판에 아예 그 대상조차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본인의 진술이 별도로, 필요하죠. 예, 별도로 특검이 지금 수사를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이적죄나 여한 유치죄를 수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분리박이엔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려고. 다른 내라는 것은 그런 제대로 활용 안 해도 네네. 수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예. 여한 유치죄 일반 이적죄에서는 이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특히 윤석열의 계엄 동기, 예. 최초의 계엄 시기 같은 것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예. 처음부터 가담을 했으니까 여기 진술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여인영의 그 본인이 살고자 여인영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예. 그런데 결국 다 이야기해요. 다? 본인이 살고 보지 뭐. 아니 근데 여인영만 하더라도 계엄사령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태도를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았잖아요. 이를테면은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세게 그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지시를 받은 거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했다. 그 얘기 나한테 진짜 안 한 거 맞냐. 그 얘기를 해라라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키를 돌리기도 했었는데 여인영은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상당히 협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세를 바꿔서 진실 고백을 할지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죠. 여인영이 어떻게 나올지. 예. 그런데 결국은 다 봅니다. 네. 결국은 불게도 있다. 본인이 살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의원님 인터뷰가 초반에 묵직하게 울림이 굉장히 컸고요. 오늘은 권성동 문무일이네요. 오늘의 키워드는 네. 권성동과 문무일이다. 네. 예, 문무일 총장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끝으로 양보남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조지아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이 쏟아낸 구금 시설의 환경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심각한 이 인권 침해를 그냥 넘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관세 협상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이현주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 쏟아진 그 보도들 보면서 의원님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보도가 너무 종류가 많이 네, 쏟아졌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 거. 네네네. 이게 이제 저는 뭐 산업통상부랑 네. 또 이제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또 이 저기 수출하시는 또 네. 대기업들하고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여튼 만만치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근데 일단 뭐 조지아주 구금 사태 자체는 굉장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아마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거 잠정 보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른 데서도 지금 투자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 되게 많으신데 그렇죠. 다른 지역에 미국에. 그분들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안전 보장될 때까지 예. 소위 이제 타결될 때까지 예. 철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철수. 예.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사실은 세게 이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마 여당에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정부는 이제 네. 정부가 어떤 표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최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바로 이제 효력을 발생하고 또 예. 그것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는데 저는 국회가 할 일이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도와줄 땐 도와주지만 네. 이럴 때는 우리가 견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정부 측에도 이제 얘기를 했죠. 예.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사실 정부는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투자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잠복돼 있던 것들이 드러난 건데요.
지난번에 협상을 이제 일단 구두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네. 사실 이제 잠복돼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3,500억 3,500억 불. 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네. 언제 예.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예. 후속 협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모든 협상에 대해서 이것을 문서화하는 것, 사인하는 것 이거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들 이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항상 미국은 우리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서 네네. 서로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네. 일본은 먼저 간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쓸데없이 경쟁하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같이 연대하자. 출혈 사실은 경쟁하면 안 되니까. 예. 사실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국내의 산업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네. 우리가 좀 더 제조업이 셉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미국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또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동맹국이잖아요. 예,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면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장기적으로 연대 관계로 가자라고 하고는 그게 상당히 이제 얘기가 됐어요.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전국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예, 사임을 했고요. 사임했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죠. 어떻게 예, 예. 보면 그런 상태니까 일본이 지금 다시 또 극우가 이제 준동을 하면서 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한테 우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일본한테도 상당한 어떤 네. 압박을 했고요. 그 압박의 결과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사인을 해버린 거죠. 네. 5천억 불인가요? 그러니까요. 5,500억 불인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도 빨리 와서 사인해라. 뭐 이런 네네. 압박을 그래서 하고 있죠. 이제 네. 거의 뭐 현금으로 예. 입금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이 원금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반반으로 나눈다. 네. 그리고 원금이 다 이제 수익이 나고 나면 순수 수익이 있죠. 예. 그것은 미국이 90% 갖겠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반반 90%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현금을 그렇게 입금한다는 것 자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우리는 입장에서는 투자처가 정해지면 일본처럼 45일 안에 돈을 보내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3,500억 불이 현금 직접 투자가 아니고 우리 보증을 많이 뭐 얘기를 펀드고 했죠.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펀드 조성을 얘기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영봉 전통시장이 계속 그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미국의 입장은 현금 현찰 빨리 내놔. 그리고 관세도 15에서 25%로 올릴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뭐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도 예. 이제 기업들 많이 소개도 해주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정부가 보증해주고 그다음에 또 함께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갖다가 정부가 보증을 통해서 네. 이렇게 조성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펀드를 조성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바로 어떤 외환이 나가는 건 아니죠. 이제 각자 나가는 거죠. 각자. 그렇지만 또 그 기업들도 자기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규모 자체도 일본하고 차이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갖고 있는 흑자를 벌고 있는 것은 뭐 그것은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GDP 자체가 비교 안 규모가 되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3,500억 불이 아니라 일본이 5천이면 우리가 한 2천 내지 3천 정도만 네. 2천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처음에. 이런데 지금 너무 커져버렸죠. 네. 이걸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돈으로 486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자체가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500억 불 중에서 일부는 네. 뭐 현금하고 일부는 뭐 보증하고 요 비율을 갖다가 아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지금 당장 그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협정을 빨리 수용하지 않을 거면 니네 관세 내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지금 압박하고 이 있는 구도를 갖다가 예. 설계한 게 러트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러트닉이 그러니까 미국의 장관들이 여러 명 예, 있는데 예, 예.
그리어 이제 무역 대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은 이제 세부적인 협상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예. 왜 한국이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관련해서 규제 네. 이거 확실하게 안 한다고 얘기 안 하냐라든가 뭐 혹은 농산물 뭐 과일 같은 거 네. 이런 거 왜 안 했느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어는. 그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국무장관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뭡니까 이 저 국방비. 우리 조선 예. 국방비하고 예.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 예. 그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예. 조선 이제 해군력이니까 미국의 예. 해군력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거기도 관심이 있고 미국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각 장관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미국에 대해서 예. 미국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또 각 주별로 연방과 또 경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지아주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사실은 중간선거가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조지아주가 지금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주지사는 공화당이고 그리고 지금 상원 의원은 또 민주당이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스윙보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거기다가 주가 굉장히 크고 인구가 꽤 많은 편이라 내년에 이제 어떻게든. 조지아주가 큰 이제 상징적인 그렇죠. 우리로 치면 부울경 같은. 내지는 하여튼 수도권 뭐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내년에 출마 예정인 공화당 후보 뭐 예비 후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어쨌든 희망자가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쵸, 근데 이 신고했죠. 네. 배경에는 이제 미국 정부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은근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전 짐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투자를 잠정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어떤 이 사람을 인질로 우리 국민들이 인질로 삼고 투자의 어떤 지렛대로 삼는 이런 행태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이번에 이제 토비 의원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미국 이민 당국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한국 노동자들을 한국의 그러니까요. 임직원들을 그것도 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예, 그리고 그것도 족쇄를 쳐서 그리고 그 안에 지금까지 보면 단 한 번도 합법적인 없던 사람들이 최대 규모의 단속이었다는 거고 그럼요. 이민 단속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인권 침해가 지금 말도 못하게 심각한데 왜 우리가 타깃이 된 거냐. 사실 그 저기 뭐 그 그게 안에 정치적인 교도소 꼼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뭐 이렇게 거군요. 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져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 이제 이런 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공화당 이제 후보자 예. 출마 예정자가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고발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죠? 미국은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네, 맞아요. 이슈가 돼 있거든. 이민자 문제가. 그런데 그것을 이때까지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한두 번 미국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나 우리 측에다가 통보를 하고요. 예. 이렇게 돼서 더 이상 이건 까다롭게 이제 제대로 다 보겠다, 들여다보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쇠사슬로 체포해 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제 그리고 규범에도 어긋나는 그러니까요. 그 조치. 자발적 귀국을 종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엄격하게 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장을 짓는데 네. 공장을 짓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예, 이번에 기술자들이에요, 문제된 거는. 다. 그러니까 지으면 그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를 좀 봐줘야 돼. 그 감리 비슷하게 이렇게 감리. 감독 같은 걸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장이 지어진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시던 분들, 이 공장 작동을 하시던 분들이 예. 가서 이걸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이나 미국 현지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비자를 가지고 많이 갔을 거냐 하면 단기 상용 비자로 많이 갔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출장 비자 같은 예. 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면 출장이냐 아니면 노동이냐 취업이냐 예.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취업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예, 트렌드가. 그럼 그 전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다 예. 그렇게 해왔다고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냐? 그렇게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네. 족쇄를 채워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무슨 국경을 무단으로 맞아요. 넘어서 폭력적으로 막 들어와 무슨 그러죠. 멕시코의 국경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뭐 테러 예. 용의자라든가. 예. 야, 이거는 정말 모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런 대우 받아야 되냐? 아니 돈은 돈대로 내고 가서 자신들의 어떤 그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 측의 기술 인력이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간 건데 근데 가서 무슨 이거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런 그래서 모욕이 어디가 사실은 있습니까? 이제 뭐냐면 사인을 하면서 부속 협정이나 이런데 비자 같은 게 네, 좀 네.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인이 아직 안 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얼마를 몇천억 불을 하기로 했으니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한테 비자 쿼터를 제대로 안 줬던 문제, 네. 그다음에 우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만들어라. E4 비자라고 그렇죠. 한국만을 위한. 왜냐하면 우리가 덩어리로 투자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킴 하원 의원이 네, 네. 법을 낸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저 US 코리아 예. 저기 파트너십 해가지고 빌이라고 해서 액트라고 해서 예. 지금 동반자 협정? 아니. 한미 동반자 법안 이런 예. 걸 내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E4라는 비자가 이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투자에 대한 거를 네, 합의를 네. 하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금 자기가 이런 투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듣기로는 후문으로 듣기로는 네. 사람들한테 자랑했다. 아, 내가 러트닉이.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 통상협상이라는 거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농산물을 갖다가 뭐 그거를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완전히 더 많이 수입하기로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 쌀 같은 경우 예. 그죠? 이런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품목 관세를 갖다가 몇 %로 하기로 한다라든지 예. 이런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뭔가 투자 금액을 뭐 몇천억 불을 갖다 입금해라 뭐 이러고 그게 투자를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투자가 뭐뭐뭐로 구성되는지 이제 또 협상을 해야 되지만 네. 우리가 이런 분야에 투자를 같이 하면 미국도 뭐 예를 들면 자기들 돈을 태우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거 지금 이걸 보면 사실 투자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원래 러트닉 장관의 그 전문 분야가 그분이 저기 그 금융 쪽하고 이런데 투자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엄청나게 지금 생색을 어필을 내고 하고 있구나. 그런 중이죠.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한테 3,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백지수표 그냥 다 내놔라는 거고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비자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 투자 못해. 이런 거 너네가 깔끔하게 해줘야지. 이거는 주권 국가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야. 물론 이제 그 국무부 부장관이 와서 뭐 큰 틀에서 사과는 어제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로 네. 넘길 일은 아니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화장실에 굉장히 지금 놀랬을 거예요. 뭐 1,000하나밖에 미국이 무섭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가 알던 뭐 강대국이. 자유, 평화, 인권 그거는 옛날 미국을 얘기. 아니 그거는 미국을 잘 모르셔서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문자로만. 나라가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다가오는데 뭘 조사를 하려고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말로라도 항의하거나 순순하지 않으면요 총을 쏠 수도 있습니다. 총을 쏘죠. 그래서 다 이 그쵸. 팔을 들고 뭐. 이제 방어를 자기가 이제 예. 무장을 하지 예.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그래서 이 지금 ICE도 굉장히
상당히 강하고요. 또 사법부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수사기관들 그다음에 사법부 이런 거의 독립성이 굉장히 보장돼 있고 또 그게 역사잖아요. 미국 역사.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겪은 인권 침해는 살면서 평생 그런 걸 어디 당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되게 완전히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완전히 그 문명이 없던 시절에나 있던 방식의 화장실 음식 그 냄새 거기다 미국은 또 교도소가 네. 민간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래서 끔찍한 우리처럼 이렇게 상황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뭔가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곳이 많은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인권 침해에 매결적 대해서도 문제 국회 제기를 차원에서도 좀 해야 문제 되죠.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그 대사 초치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네. 당장은 이제 일단 석방이 돼서 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협상이 전반적으로 타결이 되면 비자는 이번에 워낙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았고 네. 한국 내 여론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오후에 미국 대사관 미국 예. 대사 지금은 이제 대사가 공석이라서 대사 대리죠. 대사 대리. 조셉 윤 대사 대리하고 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마 문제 제기를 좀 하십시오. 그 예. 얘기를 좀 할 생각이 왜냐하면 예. 제가 사실은 일이 잘 되면 또 그 연휴쯤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예, 미국 예, 가서.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비자는 이제 투자가 우리가 합의가 되면 네. 비자는 아마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는 협상이 그렇죠. 타결이 관세 돼야 되는 협상인데 그러니까 이 3,500억 불에 대해서 우리가 다 현금으로 줄 수 없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얘기한 대로 보증과 대출 이런 어떤 금융이랑 같이 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상당한 신경전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미국이 25% 관세를 물리게 된다면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일본보다 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딘 베이커라고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죠.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트럼프한테 돈을 주느니 차라리 한국의 수출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완벽한 비판을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5% 품목 관세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예.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미국 예.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이렇게 예. 밀접하게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본은 15%, 우리 25%. 이 차이가 10%를 메꾸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럼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힘들어진다. 그다음 네. 또 하나가 미국에서 일본은 현지 생산을 많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네. 가장 심각한 거는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품 회사입니다. 그 생태계 그쵸. 자체가 예. 한국의 국내 생태계 자체가 결국 미국으로 가야 되는 안 그래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보면 네, 네. 상당 부분이 철강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면 사실상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딘 베이커 말씀하셨지 네, 네.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다가 네.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이게 미국 현대차의 구조를 보면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국내에 투자하는 네.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고 그다음 부품 회사까지 생태계를 다 고려한다면 네.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차가 차 예.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지연하거나 알겠습니다. 신경전을 벌일 수는 있지만 예. 결국은 어떻게든 우리가 합의를 해서 타결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면담자는 조셉 윤이 아니라 게리 셰퍼 등 3인이라고 하고요. 국내 정치팀장 맡고 네네네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누가 오는지 잘 몰라서 어쨌든 미국 어쨌든 저기 미국 대사관 쪽에서 사람들을 네. 만나서 이 네. 협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는 토론하시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